네, 오늘 국회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온 총리에게 늘 하던 대로 걸어오세요. 특별히 더 잘해줄 수 없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황교안 총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전을 갖춰야 할지가 관심에 끌었었는데 왼쪽으로 좀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네, 왼쪽에 있는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 레드 카펫을 밟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또 박 대통령 옆에는 우윤근 그 사무총장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그 황교안 총리가 그 이제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황교안 국무총리 오늘 오후의 모습인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전 없다. 그냥 평소 총리처럼 대우하겠다. 이게 오늘 국회 대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권한 대행으로 예우를 했다라면 이 레드 카펫을 깔고 이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을 했겠지만 오늘의 네. 경우에는 이제 총리로서 이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별도의 레드 카펫 없이 또 영접 없이 이 총리 자격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일단 카페트 색깔을 좀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카펫 있었고 없었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차선까지 나와서 영접한다. 네. 사무총장이.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접 나와야 대통령급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차량이 멈춰서는 곳에 국회 사무총장이 나가서 이 차에서 내리는 대통령을 영접을 네. 하고요. 또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국회 회전문을 들어오는 대통령을 바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예, 그에 반해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 뭐 사무총장 영접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장 영접 없이 바로 그냥 본회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으로 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전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행정부에서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최고위직 이제 현직 그 공직자, 그 당국자인데 국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았습니까? 적당히 버무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처럼 이제 딱 잘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리실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 행정부 수반에 대우를 해달라? 일단 저는 그 황교안 대행이 먼저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네. 스스로를 겸양하고 낮추면서 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대행이 된 이유가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총리로서 국회 가려고 하려는 그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네. 그동안 보인 모습들이 보면 그 대통령 탄핵 시에 대통령 비서실이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윤정추 행정관이라든가 이영선 행정관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국조위에 청와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이런 것을 협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국회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유 우리 대행님 오셨습니까 했을 텐데 그렇게 국회에서의 그 진상규명 세월호 그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저런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은 15일, 이달 15일에 국회를 방문했을 텐데 그때는 정세균 의장이 마중을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5일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권한 대행으로 이 국회에서 예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무총장 대신에 그 입법 차장이 그 대통령 직무대행을 영접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3층 그 접견실에서 황 총리를 직접 이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권한대행에 맞게 의전을 갖췄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의 그 답변자 자격으로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의전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게 국회가 하는 거 봐서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경우는 이런 거다라는 뭔가 좀 원칙이나 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압수수색이나 국정조사 협조를 잘하면 이렇게 의전을 해주고 아니면 잘 못하고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한테는 잘해주고 낮은 대통령한테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국회 의전은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좀 원칙에 맞는 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면담하러 갔을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의전을 해주는 게 맞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러 온 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대행으로서 했다라면 오히려 이 과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늘은 이 국무총리로 예우하는 것이 더 합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리실에서는 자,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니까 2인자가 되어 있는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이게 나를 그만큼 달리 좀 대해달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네.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실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해진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 상황으로 현직의 대통령이 있더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네. 총리 대행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국회 협조 없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에서 그런 의전이라던가 그 인사라던가 이런 걸 먼저 챙기려고 하기보다 총리와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졌다면 국회의 관계도 보다도 원활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김진표 의원이 이 점을 꼬집어 질문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효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 대행이 그 큰 인사,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의전 논란이 있었지만요. 네. 오늘 황교안 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그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가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회와 행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의전문회로 참석을 하니 마니를 가지고 또다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을 빚었다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황 총리의 오늘 대정부 질문 참석은, 출석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당 의원들 생각 사이에서 이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긴 되나 보죠.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실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손수 변호사님. 네. 가능은 한 겁니까?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탄핵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서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53조 2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네. 30일 이내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령 대통령이 파면된다 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12월에 예선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다행히 이때는 또 이제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법리적으로는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어떠세요? 법리적으로는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출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러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관리자에서 이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좀 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네. 진정성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런 그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박의 처지로부터 네. 출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지금 만약에 비박이 네.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친박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새누리당 내 이런 처지가
황교안 총리를 대선주자, 친박의 대선주자로 그 요청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갈라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분당 어쩌면 내일부터 본격 논의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혹시 권한대행 역할을 잘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 또 황교안 국무총리도 오늘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했지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에서 직접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그 장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